올리버는 아파트에서 공격을 받아 병원에 실려갔어요. 4명의 용의자가 있었죠. 모두 올리버의 이웃이었는데요. 와, 저라면 다른 아파트로 이사갈래요. 아멜리아는 이른 아침부터 공원을 걷고 있었다고 했어요. 헨리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했죠. 제이콥은 자기 차를 수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지난 3시간 동안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죠. 이 사람들의 손을 보고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아내보세요. 차를 수리하던 제이콥과 그림을 그리던 헨리 둘 다 이렇게 깨끗한 손을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해요. 하지만 장갑을 끼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소피아의 손과 손가락에는 주름이 없네요. 욕조에서 3시간 정도 있으면 그게 손가락이 당연하게 쭈글쭈글해지겠죠. 소피아, 당신을 현행범으로, 아니 손이 매끄러워서 체포하겠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밀수꾼이 있다는 걸 경찰들이 알아냈어요. 3사람이 용의자 선에 올랐습니다. 스쿨버스 기사인 루나, 소방차 운전사인 잭슨, 그리고 구급차 운전사인 다니엘이죠. 모두 아침부터 일 때문에 바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밀수꾼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다니엘이 모는 차를 보세요. 이런 차에는 보통 앰뷸런스라는 단어가 거꾸로 쓰여 있어요. 다른 운전자들이 백미러에 반전되어 비춰지는 단어를 즉시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죠. 다니엘이 정체를 드러냈군요. 그날은 제이콥이 퇴원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그는 두어 달을 병원에서 보냈고 수술도 몇 번 받았죠. 의사는 제이콥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제이콥이 퇴원하는 건 안전했지만 제이콥은 이런 말들을 믿지 않았어요. 의기소침하여 집으로 걸어갔죠. 도중에 그는 우연히 노부인과 부딪혔어요. 노부인은 화가 나서 제이콥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싸우는 대신에 그는 여자를 껴안은 뒤 집으로 달려갔어요. 왜죠? 제이콥은 난청이에요. 제이콥은 자신의 문제점이 고쳐질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노부인이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 의사가 자기에게 진실을 말한 걸 깨달았죠. 아무래도 의사가 소리를 질렀어야 했나 봐요. 클로이는 그날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집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매우 지쳐 있었죠. 그러던 중 클로이는 졸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일이 터졌죠. 도로를 이탈해서 앞에 있던 울타리를 뚫고 충돌했죠. 더 이상 차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가파른 언덕 아래를 미끄러져 내려갔고 결국 호수에 멈추었죠. 클로이는 팔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팔이 끼어버렸거든요. 안전벨트를 풀거나 차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차는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클로이는 끝난 건가요? 구조대원들은 3시간 후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차 안에 있었지만 살아있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차가 호수 바닥에 부딪힌 후 물은 클로이의 목까지 밖에 안 올라왔어요. 굉장히 얕은 호수였거든요. 다행이죠. 이날은 제게 생일이었어요.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선물을 받았죠. 오토바이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잭은 오토바이를 타고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두고 왔죠. 점심시간 동안 잭은 오토바이를 보러 가기로 했죠. 근데 누군가가 거울을 깨뜨렸다는 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경비원은 잭에게 오후에 건물을 떠난 사람은 오직 3명뿐이라고 했어요. 두 절친한 친구인 오웬과 샘, 그리고 한때 잭을 좋아했지만 잭에게 차인 라일라였죠. 오웬은 샘과 함께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사러 캠퍼스 식당에 갔었다고 했어요. 샘이 이걸 확인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복수심에서 라일라가 오토바이를 부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라일라는 잭에게 엄마가 오셔서 함께 2시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오웬은 배달 음식이라고 쓰여진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뜻은 식당에서 산 게 아니라 배달시켰다는 거죠. 그들은 잭의 거울을 깨뜨리고 라일라에게 덮어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좋은 친구들은 아니네요. 테일러 형사는 위험한 범인을 쫓고 있어요. 갑자기 이 범인은 병원에 들어갔어요. 오, 안 돼. 거기엔 방이 수백 개가 있어요. 다행히도 비가 내렸고 범인은 병원 바닥에 발자국을 남겼어요.
형사는 발자국을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엔 3사람이 있었죠.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중 한 명은 가짜 환자죠. 누구일까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침대 옆에 의료 차트도 없었죠. 하지만 붕대는 굉장히 빨리 감았네요. 한 대기업 대표가 경찰을 불렀어요. 그는 직원 중 한 명인 빅토리아가 비밀 정보가 들어있는 메모리 카드를 훔쳤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녀는 그걸 경쟁자들에게 팔려고 했죠. 경찰은 빅토리아의 집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영장 없이는 못 들어오게 했죠. 경찰들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으러 떠나야 했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빅토리아는 이미 차를 몰고 떠날 준비를 하고 차에 앉아 있었어요. 경찰들은 그녀를 체포했어요. 하지만 빅토리아의 차와 옷을 뒤졌어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포기하려던 차에 형사들 중 한 명이 빅토리아가 메모리 카드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아냈죠.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처음 경찰이 왔을 때 그녀는 머리를 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 빅토리아는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메모리 카드는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 있어요. 네, 빅토리아는 질끈 묶은 머리카락 사이에 숨긴 거죠. 마이클은 체육관에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모든 게 깜깜해졌어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잠긴 방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문 옆에는 키보드가 있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수께끼가 있네요. 마이클이 정답을 쓰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수수께끼는 이랬어요. 이것은 한 사람을 둘로 만든다. 무엇일까? 마이클은 필요한 단어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죠. 가도 되었죠? 정답은 뭐였을까요? 거울이에요. 오, 전 전기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더 낫네요. 그리고 지저분하지도 않고요. 두 절친인 에밀리와 루나는 유명하고 비싼 미용실에 왔어요. 처음엔 매니저는 지금 머리를 해줄 수 있는 스타일리스트는 한 명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화 통화를 한 후 그녀는 다른 미용사를 찾았다고 기쁘게 이야기했죠. 에밀리와 루나는 동시에 머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들은 헤어스타일리스트 중 한 명이 가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굴까요? 두 미용사 모두 일반 가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헤어스프레이 대신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뿌리는 벌레약을 들고 있네요. 네, 엄청난 단서네요. 자전거를 탄 한 남자가 서류와 돈, 스마트폰 등 모두 들어있는 사라의 가방을 훔쳐들고 주량랑을 치고 있습니다. 사라가 가방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의 차를 갖고 범인을 쫓는 거예요. 근처에 3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어떤 차를 억지로 열고 이런, 그러니까 빌릴 수 있을까요? 파란 차에는 남자가 앉아있네요. 패스할게요. 빨간 차를 타기로 결정한다면 CCTV에 찍힐 거예요. 유일한 선택권은 갈색 차예요. 오, 그리고 사라씨, 가방을 되찾고 나면 잊지 말고 차를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궤도 루팡 사라가 되겠죠. 메리와 남동생 알렉스는 숲에서 버섯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잠깐, 버섯 사냥이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래 다가가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건가요? 어쨌든 둘이 싸우기 시작했고 알렉스는 화가 나서 도망갔어요. 몇 분 후 메리는 급히 그를 쫓아갔어요. 여전히 화가 났지만 걱정도 되었죠. 곧 그녀는 작은 강에 도달했어요. 한 남자가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혹시 10대 청소년을 못 보셨나요? 메리가 물었어요. 네, 방금 배를 타서 반대편으로 갔어요. 하지만 메리는 그 남자를 믿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배는 정말 반대편에 있었죠. 하지만 노가 그 남자 옆에 놓여 있었어요. 어떻게 소년이 노 없이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알렉스는 어디 갔죠? 탈출한 버섯한테 납치됐나요? 알 수가 없네요. 엘라는 절친 집에서 열린 파티에 왔어요. 수수께끼 파티였죠. 모든 손님들은 미스터리를 풀고 다양한 도전에 참여해야 했어요. 엘라의 임무는 지하실에 잠긴 방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녀는 눈 가리개를 하고 아래층으로 데려가줬고 혼자 남겨졌어요. 눈 가리개를 푼 후 엘라는 아무 자물쇠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또 문 옆 바닥에 놓여있는 종이 한 장도 발견했어요. 거기엔 4개의 꽃이 그려져 있었어요. 엘라는 잠시 생각한 후 정확한 암호를 입력했어요. 문이 열렸고 그녀는 파티를 즐기러 갔죠. 그럼 암호는 뭐였을까요? 엘라는 각각의 꽃잎을 세웠어요. 암호는 5748이었죠. 카터는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 마테오를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마테오는 수수께끼를 좋아했어요. 저녁에 그는 카터에게 너가 자야 할 객실의 열쇠를 가져오라고 도전을 제기했어요. 마테오는 찬물을 가득 채운 양동이에 열쇠를 떨어뜨리고 카터에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물을 만지거나 열쇠를 꺼내기 위해서 도구를 쓰면 안 됐어요. 그날 밤 카터는 객실에서 잠을 잤어요. 어떻게 열쇠를 얻었을까요? 양동이를 불 위에 올려두었어요. 물은 끓기 시작했고 곧 증발해버렸어요. 그 다음 카터는 열쇠를 집어들었죠. 마테오는 열받았고요. 노라는 보험사 직원이에요. 어느 날 노라의 고객이 아침 일찍 전화를 했어요. 그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밤에는 누군가가 그녀의 집에 침입했어요. 그 여자가 아래층으로 내려갈 만큼 용기가 생겼을 때쯤 도둑은 이미 귀중품을 모두 가져간 뒤였죠. 그녀가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남자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노라가 물었어요. 고객이 대답하길 밖이 어두웠어요. 남자였고 키가 크고 말랐던 것 같아요. 머리가 검었고 브이넥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노라는 바로 고객이 강도짓을 연출했다는 걸 알아차렸죠.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어두운 밤, 남자는 집에서 나와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남자가 브이넥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전 도저히 모르겠네요.